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년 만에 선보이는 토요타의 신형 랜드크루저 프라도 250 시리즈, 이름이 좀 깁니다.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올 신형 랜드크루저는 둥근 헤드라이트 디자인과 각진 헤드라이트 디자인 이렇게 두 개의 모델로 출시되는데, 둥근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1958이라고 하고, 그리고 각진 디자인은 그냥 랜드크루저 라는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미국에서는 랜드크루저 300 시리즈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렉서스 LX 600이라는 모델로 렉서스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냥 이름을 랜드크루저로 불러서 300 시리즈 같은 느낌으로 판매하면서 가격은 이전 200 시리즈에 비해 아주 저렴하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사실 이 차는 4세대 프라도 150 시리즈의 후생 모델입니다. 그래서 랜드크루저 프라도 250 시리즈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편의상 신형 프라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호주에서는 이 차를 프라도로 판매할 예정이고요.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이 차에 대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차의 크기는 기아 모하비나 KG 모빌리티의 렉스턴과 비슷한 크기입니다만 그 외에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프레임 바디의 오프로드나 오버랜딩을 극대화하는 모델입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린 차들도 프레임 바디지만 SUV의 성향이 강한 모하비나 렉스턴과 비교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차는 호주와 같이 험한 오프로드나 오버랜딩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선 그런 부분에서 최고의 모델 중 하나로 인정받는 차량입니다. 한국에서 모하비나 렉스턴으로 오프로드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프로드나 오버랜딩을 즐기기 위해 차량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 접근이 모하비나 렉스턴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 제 차 파워레인저 업그레이드 편을 참고하시면 아마 쉽게 어느 정도 호주의 오프로드라든지 오버랜딩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쉽게도 현재 한국에선 판매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한국에선 진짜 이 디자인을 이뻐라 하시는 분들이나 토요타의 내구성을 인정하시는 분 아니고서야 누가 사겠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다 잡는 차량이 아닌 아무래도 오프로드와 오버랜딩에 더 집중한 내구성을 중요시한 차량이다 보니, 한국과 같이 편안한 길을 타고 캠핑을 하고 험한 길이라고는 찾기 힘든 환경에서 승차감 좋고 편의사양 많은 한국 차를 두고 이 차를 찾을 고객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은 토요타를 유럽 브랜드와 달리 대중 브랜드로 보는 시선인데, 편의사양도 떨어지고 승차감도 유니바디에 못한 차량을 7천만원 이상의 가격에 과연 몇 대나 팔릴까? 한국에서 마초 감성으로 랭글러를 타듯 나름 토요타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선 별로 한국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구형 프라도에 비해 전장과 폭은 100mm가 커졌고 휠 베이스는 300 시리즈와 같습니다. 특히나 휠 베이스가 랜드크루저 300 시리즈와 같은 이유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툰드라, 타코마, 렉서스 GX300, GX300은 최근에 나왔고 그죠. 그리고 랜드크루저 300 시리즈에 사용되는 프레임과 똑같은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내는 랜드크루저 300 시리즈만큼 넉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만한, 하지만 전장과 전폭은 랜드크루저 300 시리즈보다 약간 좁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신형 프라도의 경우 크게 4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랜드크루저 최초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을 썼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300 시리즈 랜드크루저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핸들의 조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엔 전자식이 들어간 만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 훨씬 안정된 성능을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랜드크루저 최초로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호주에 판매되는 신형 프라도에는 현재 하일럭스에 사용 중인 2.8리터 터보 디젤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엔진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힘은 201마력 50토크에 불과해 상당히 아쉽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그래도 신형 8단 변속기와 매칭이 된다고 하니까 나름 기대를 해보는데, 아쉽게도 호주에는 딱 요 디젤 모델 하나만 현재 들어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너무 아쉽고요. 하지만 렉서스에 사용되는 2.4 터보 휘발유 하이브리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326마력과 64 토크의 강한 엔진도 있는데, 이 엔진은 북미와 중국에만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 엔진도 호주에 들어오면 좋은데, 아쉽게도 위에 말씀드린 디젤 엔진만 호주에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 중심의 실내 디자인입니다. 다카랠리 세계 챔피언인 아키라 미우라 선수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쉽게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부분을 최대한 실사용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인인 김진원 씨가 이번 신형 프라도의 디자이너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시는 분 다 아시죠? FJ 크루저도 디자인에 참여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정비와 수리의 용이성입니다. 원래 도요타라는 브랜드가 내구성으로 유명한 차인데, 그런 도요타가 정비와 수리를 용이하도록 했다니 그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를 든다면 앞 범퍼 끝부분이 파손됐을 때 그 부분만 교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게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제가 오프로드 전문 유튜브 채널을 만들다 보니 오프로드에 관한 부분인데, 이번 신형 프라도의 경우 구형에 비해 휠 아티큘레이션이 훨씬 더 커졌다고 합니다. 휠 아티큘레이션이 커진 것만으로도 사실 오프로드에서 주파성이 향상되는데, 거기에다 뒷전자식 락커가 기본으로 적용되고 센트럴 럭,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요게 가장 탐나는 부분인데요. 스테빌라이저 바 디스커넥션 시스템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스테빌라이저 바 컨트롤 시스템은 도요타의 KDSS를 리플레이스 한다는 느낌까지 드는데, 현재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랭글러 루비콘이랑 글라디에이터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포드 브롱코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오프로드 성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진짜 탐나는 시스템을 신형 프라도에 넣었다는 건 저 같은 오프로더들에게는 큰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기는 오버랜딩이나 오프로드에서 뒷 로커의 스테빌라이저 바까지 디스커넥트 할 수 있다면 이건 한마디로 게임 체인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집 랭글러 좋은 차는 맞는데 호주에서 절대 사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 그리고 장거리 오버랜딩에는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건데, 이번 신형 프라도의 경우 오프로드와 오버랜딩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아직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만 미화 약 55,000불 하나로 약 7,200만원의 가격은 형성될 것 같은데, 하지만 호주에서는 10만불에서 조금 빠지는 금액의 가격, 그러니까 시작 가격이 호주 달러로 최소 9만불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1958 랜드크루저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판매하지만 호주에선 최소 4가지로 구분해서 판매할 텐데,
리어로커와 스테이빌라이저 바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되는 모델은 당연히 최소 10만 불 이상으로 판매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당장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닌 내년에 오프로드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랜드크루저 300 시리즈보다는 이 신형 프라도가 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랜드크루저 300 시리즈를 주문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넉넉한 실내에 300 시리즈를 능가하는 각종 편의 장비와 사양, 특히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트, 이렇게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신형 프라도는 제가 볼 때 오히려 300 시리즈 최고 모델인 GR이나 사라 모델보다 더 고급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가격은 300 시리즈 최고급 모델보다 최소 3, 4만 불 이상 싼 가격이라면 랜드크루저 300을 살 이유가 뭐 있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프라도는 5인승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나오는 거는 7인승 또는 8인승으로 나올 줄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5인승만 나오는 걸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300 시리즈와 같은 차체 프레임에 300 시리즈보다 더 앞선 편의 사양과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랜드크루저 300 시리즈보다 작은 급이어야 하기 때문에 실내를 제외한 앞뒤 부분만 짧게 디자인해서 300 시리즈보다 작게 만들고 가격을 구형 프라도보다 좀 더 비싸게 내놓았다면 제가 볼 때 신형 프라도가 훨씬 가성비와 구매력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둘 중에 하나 사라 그러면 프라도 250 시리즈 신형 프라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